안녕하세요. 리치홈입니다. 오늘은 제가 테슬라를 여전히 사지 않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주주 매도입니다. 주인이 파는 회사는 살 수가 없어요. 주인은 그 회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의 주문이 들어와 있고, 재고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호재가 있고,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보고를 받고 있고. 그런 사람이 계속 주식을 판다? 이 고점이란 뜻이죠. 어, 그런 회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큰 악재가 대주주 매도입니다. 주식에서 가장 큰 악재는 대주주 매도예요. 그래서 대주주가 매도할 수 있는 회사는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미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사기가 어렵죠. 그리고 지금 뭐 작년에 한 4번 정도 10조, 10조, 10조 여러 번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팔지 않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데, 어, 좀 말을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 1번이랑 비슷한데 오너 리스크입니다. 뭐 도지코인 때도 그렇고 트위터 때도 그랬고 본인의 그 위치에 따른 말의 영향력을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가벼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지코인도 뭐 그걸로 돈 번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좀 안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들에 어느 정도 불을 지핀 게 일론 머스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위터 인수할 때도 여러 번 말을 바꿨었죠. 어, 뭐 사업가니까 말을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언행이 좀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연예인형 어떻게 보면 CEO잖아요. 인기도 굉장히 많고 오죽했으면 트위터를 샀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돌발 발언을 할지 모르고 그게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리스크로 여겨져서 사지 않습니다. 3번은 너무 오른 주가입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어, 이렇게 오를 만한 테슬라의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찾아야 합니다. 테슬라를 사는 게 이미 오른 테슬라를 사서 더 조금 더 오를 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를 수도 있죠, 당연히. 알 수는 없는데요. 그걸 사는 게 아니라 밑으로는 빠지기 힘들고 하방은 막혀 있고 상방은 열려 있는 주식을 찾아야 돼요. 그 상방이 열려 있는데 어, 무엇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찾아가지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테슬라의 가격은 테슬라가 말하는 여러 가지 미래들이 실현 가능하고 테슬라가 그것들을 이룬다라는 가정하에 위치해 있는 가격입니다. 현재도 굉장히 비싼 가격이에요. 주당 이익이 어, 1불 같은데요. 그래서 코로나 대비도 이미 3배 이상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라는 생각을 저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래의 가치를 추정할 수 없어요, 저는. 테슬라가 하고 있는 사업도 여러 가지 굉장히 많고, 그런 사업에 대한 복합적인 판단을 내리기에는 저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지 않습니다. 네 번째, 테슬라 차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전기차 포함인데요. 갖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뭐 대표적인 테슬라의 대표 상품이 이제 테슬라의 차잖아요. 그 전기차가 일단 내연기관 차보다 지금 당장 제가 사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자율주행으로 이제 가는 차인데 일단 자율주행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잖아요. 왜 그거를 그렇게 하죠? 리스크를 왜 제가 테이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나는 거 가끔 보면 그냥 바로 불이 붙어버려요. 어. 차가 박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건데 불이 붙어버리고 막 문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합니다. 저는 그런
뭐 자동차라는 게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에 저를 맡기고 싶진 않아요. 저는 저를 가장 믿습니다. 제가 직접 운전할래요. 그리고 뭐 마감도 아직 안 좋다고 하죠. 그 차가 아무래도 전기차로는 뭐 인지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동차 회사로는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쌓아온 자동차 회사들의 그런 역량을 한순간에 그렇게 따라잡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부분도 많이 있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 견해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스페이스X, 뭐 자율주행, 스타링크, 이런 전기차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기술인가 싶습니다. 스페이스X 우주 가는 거죠. 저는 우주 가고 싶지 않아요. 전 지구가 좋습니다. 자율주행. 저는 두 손 두 발이 멀쩡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운전할래요. 뭐 굳이 그렇게 차에서 뭐 자고 차에서 영화 보고 차에서 저는 멀미 나서 그거 보지도 못합니다. 책도 볼 수 없고요. 차에서는 그냥 운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할 때 저는 운전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어느 순간 목적지에 와 있어요. 제 몸이 자동으로 운전을 합니다. 거의 자율주행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자동으로 막 어디 가고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와 있고 도착해 있고 운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겁니다. 근데 굳이 그 기계에 믿지도 못하는 기계에다가 그 아직 온전히 자율주행 되지도 않잖아요. 사고 나면 무조건 그 운전한 사람 책임이고 그리고 사고 나면 뭐 책임을 떠나서 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스타링크 인터넷 대한민국 인터넷 뭐 안 되는 데 있나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스타링크보다 대한민국 인터넷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전기차 좋은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탔을 때 최근에 택시를 전기차 탄 적이 있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승차감 너무 불편했어요. 승차감 너무 불편했고 뭐 제로백이 뭐 빠르다는데 뭐 지금 뭐 어디를 가도 시내 주행은 요즘은 다 50km도 넘으면 잘 안 돼요. 근데 뭐 제로백 할 일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건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기술인가 싶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테슬라가 나쁜 주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회사, 좋은 기업이라고도 생각은 해요. 하지만 주식으로서는 나쁜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좋은 주식들이 많이 있고 그런 주식을 저는 살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테슬라가 같은 회사가 또 있어야 이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은 하지만 주식으로서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